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휴장일이었지만 주말 사이 불거진 지정학적 긴장감이 글로벌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그리고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1,514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마저 하루 만에 5% 급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박 교수님과 함께 이 위기 국면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시장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5,400선이 무너졌고 주말 사이 악재가 겹치면서 내일 장개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5,442.91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6%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며 연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5,400선이 무너진 것은 매우 상징적인데요. 이는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됐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땠습니까?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제공된 데이터에서는 에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낙폭을 고려하면 코스닥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그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중동 전역의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둘째, 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9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셋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왜 사라진 겁니까? 유가 급등은 곧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합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9%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고금리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트리플 위기 상황인데요. 이게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른바 삼고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유가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타격이 더 큽니다.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더 큽니다. 그리고 고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시에 완벽한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국내 대표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6,300원으로 마이너스 6.57%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큰 타격을 받아 93만 3천원으로 마이너스 7.35% 떨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5만 6천원으로 마이너스 5.19%, 현대차는 48만 5천원으로 마이너스 6.19%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업종이 모두 큰 폭으로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중에 주도주 반도체, 전쟁에도 탄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면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연으로 부각되면서 중장기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TC가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기술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한국산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2, 3년간의 수주 가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은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펀더멘털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시경제 변수,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면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정이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대의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면에 엄청나게 폭락한 종목도 있던데요? 네, 하이브가 대표적입니다. 29만 500원으로 무려 마이너스 15.55% 폭락했습니다. 이는 BTS 컴백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사전에 과도하게 상승했고 실제 이벤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변동성이 원래 큰 편이죠? 맞습니다. 엔터주는 특정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이브의 경우 BTS 멤버들의 전역 시기, 컴백 일정 등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하락은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으로 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까? 네, 펄어비스가 눈에 띕니다. 41,750원으로 플러스 0.6%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게임 개발사인데요. 신작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시 지연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최근 개발 진척도가 확인되면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주도 변동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게임주는 신작의 흥행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처럼 대작 하나의 회사 운명이 걸린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붉은 사막은 수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오픈월드 게임인데 만약 흥행에 성공하면 주가가 크게 뛸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4원까지 올랐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1514.46원으로 전일 대비 플러스 1.65% 급등했습니다. 1500원을 넘어선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대거 매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미국 달러 강세입니다. 중동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증시 급락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무역 수지 악화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급증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두 개입은 이미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개입, 즉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달러를 매도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유한한 자원이고 글로벌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은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긴장이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진다면 1,6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이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합니다. 고환율이 서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직접적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수입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간접적으로는 국내 물가 전반에 압력을 가합니다.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RIA라는 제도가 출시됐다고 하던데 이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RIA는 해외 주식 투자 중개형 ISA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RIA를 이용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 내면 됩니다. 그럼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환율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다릅니다. 그동안 세금 때문에 미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국내 증권사로 유턴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거래 내역이 파악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지 상품을 이용하면 환율 변동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요?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금 캐시백, 쿠폰, 심지어 골드바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량 고객을 선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됩니다.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도 상당히 안 좋았죠? 네,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506.48로 마이너스 1.51%, 나스닥은 21,647.61로 마이너스 2.01%, 다우 지수는 45,577.47로 마이너스 0.9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낙폭이 가장 크네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 지수인데 기술주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72.93달러로 마이너스 3.15%, 테슬라가 367.96달러로 마이너스 3.24% 떨어졌습니다. TSMC도 329.24달러로 마이너스 2.82%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네요. 네, 애플은 247.99달러로 마이너스 0.39%에 그쳤습니다. 이는 애플이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는데 애플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또한 애플이 올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이 정말 나옵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증권가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폴더블 시장을 개척했고 중국 업체들도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애플이 폴더블을 출시하면 관련 부품사들, 특히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대형주보다 소형주에 주목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는 시장 사이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초대형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고 이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할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바이오 기업 등이 유망하다고 봅니다. VX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AX가 30.04로 플러스 12.17% 급등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도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VAX가 20을 넘으면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보고 30을 넘으면 공포 국면으로 봅니다. 지금은 명백히 공포 국면입니다. VIX가 높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수적 접근입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는 공격적 접근입니다. 역발상으로 공포가 최고조일 때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현금 여력과 강한 심리적 내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첫째, 마진콜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금을 급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달러 강세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내려갑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금의 매도 압력이 가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금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린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급락은 기술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상위 1% 고수 투자자들은 이번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금은 다시 상승 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9%로 플러스 2.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10년물 국채 가격은 110.28로 마이너스 0.47% 떨어졌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가요? 그럼 주식 시장에는 계속 악재네요? 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67,701.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동률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등락폭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네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안전자산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도 영향을 줬을까요? 물론입니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시점일까요? 비트코인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규제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일부, 예를 들어 5% 정도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것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손절매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첫째,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시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추가 하락 시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쓰여시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겁니다. 셋째,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시오. 위기 때일수록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어떤 섹터가 유망합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흐름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또한 방산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각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섹터, 특히 정유 관련주도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섹터는요?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받는 섹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부동산 관련주입니다. 이들은 차입 의존도가 높아서 금리 상승에 취약합니다. 또한 소비 관련주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습니까? 해외 투자도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고환율 시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미국 주식을 사면 나중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거나 달러 약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RIA 계좌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 투자자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코스닥 투자는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전문가 중 한 분이 코스닥은 난이도 높지만 주도주 선점하면 필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제대로 된 성장주를 찾으면 코스피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 분석 능력이 뛰어난 투자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초보자라면 코스피 우량주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이 있습니까?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화요일에 국내 증시가 개장하는데 주말 동안의 악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이는 고용시장의 건강도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PCE가 나옵니다. 이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요? 1분기 실적 시즌은 4월 중순부터 본격화됩니다. 다만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이번 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시장 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동 정세는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30일 최후 통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은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외교적 해법이 보인다면 시장은 즉각 반등할 것이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열시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배가시키지만 하락장에서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열시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열시오. 셋째, 계속 공부하열시오. 시장을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열시오. 마지막으로 절대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열시오.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대응할 뿐입니다. 박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석강 경제브리핑에서는 트럼프 최후 통첩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코스피 5,4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등 3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량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고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석강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